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정학 이론의 향연, 조직행태 재무, 지방재정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이 세션은 우리 행정학회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기획을 해서 행정학 이론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세션을 구성한 거고, 특별히 주제가 지방 재정 분야 조직 행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지난 한 70여 년간 우리 행정학의 각각 분야에서 어떠한 이론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라서 조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카메라 촬영도 있으니까 가급적 앞쪽으로 조금 앉아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 소개해드리고 진행 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에는 조직 행태 분야의 고려대학교 심동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님이 재무행정 분야로 나와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학교의 정일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각각 토론으로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단국대학교 임동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윤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박순애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각각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플로우와 지정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압축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심동철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은 PPT와 자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자리를 객석으로 옮겼다가 다시 토론 시간에 앞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직에서의 조직 행태 연구에 대한 고찰 발표를 맡은 심동철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동철입니다. 이 연구는 국민대학교 박현희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오늘 발표는 제가 발표를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의 목적 및 초점 부분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리뷰를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선 먼저 조금 양해를 구해드릴 부분은 기존에 보통 연구를 저희 분야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스터매틱 리터러처 리뷰나 아니면 메타 어널리시스를 통한 분석을 하는 것이 거의 이제는 정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석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입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원 분들께서 약간 입문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 너무 경향 중심의 지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조금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트레디셔널하거나 조금 예전 스타일의 그러한 글을 작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은 기존의 이제 조직 행태 연구에 대한 트렌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목적 하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지만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이번 리뷰에서는 공공봉사 동기와 공공부문 동기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고찰 기간은 이제 2000년에서 2024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주요 고찰 기간으로 삼았던 이유는 2000년대를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NPM 이후에 조직 행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에서의 행정 조직 행태에 대한 연구들은 1997년 IMF 이후에 많이 증가하게 되어졌다는 그 전의 연구들의 바탕을 두고 2000년서부터의 주로 엠피리컬 연구들을 고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전의 핵심 연구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졌지만 주로 많은 연구들은 2000년에서 2024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졌고, 모든 변수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봉사 동기나 직무 만족, 직무 소진, 업무 열의와 같은 태도 변수들과, 그리고 성과 변수로는 이직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한 변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리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프레임워크는 이제 크게 공공 부분의 동기에 대한 연구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리츠의 그 제안에 따라서 공공 부분의 행태에 대한 연구들은 공공 봉사 동기와 관련된 연구들과 공공 부분 동기와 관련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저희도 받아들여서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공공봉사 동기에 관한 관점은 공공가치와 공익에 대한 관점들이 공무원의 동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내재적인 동기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조직이론의 관점에서는 적합성의 논리, 그래서 규범과 가치가 공공부문 조직원들의 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공 가치와 사회 개인의 가치들이 통합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공공봉사 동기 관점 연구들의 주요 초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들이 공공부문 동기 관점 연구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조직 행태에서 그 전통적인 조직 행태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특히 공공 부분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고 외재적 동기들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기존에 되어졌던 변수들이 어떻게 행정 조직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췄던 연구들이 공공부문 동기 관점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연구들이 따로따로 진행되어졌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 연구에서 이 두 가지 변수들이 한꺼번에 연구가 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주요 변수들을 저희들이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이 공공봉사 동기 관점에 대한 연구들과 공공부문 동기 관점 연구들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공공봉사 동기 관련 연구들을 한국 연구와 국제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페리가 와이즈가 1990년대 초에 공공봉사 동기에 대한 개념을 주창하기 시작을 하면서 공공봉사 동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작이 되었고, 한국과 미국의 연구가 커다랗게 시기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스테매틱 리터러처 리뷰를 했었던 리츠에 의하면은 공공봉사 동기 연구는 국제적으로는 2006년 이후에 연구가 급증되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에 실증 연구들이 급증되어졌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흐름은 많이 비슷하지만 세계적으로 공공봉사 동기 연구들은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 등의 다양한 분야로서 뻗어 나가고 있고요. 한국 연구들도 그러한 맥락에 같이 편승을 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화적 특성과 공공부문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측정 도구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페리가 1996년에 개발된 초기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좀 더 국제적으로는 김상목 교수님이 2013년에 제시를 하셨던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한국적 맥락에 맞춘 수정된 모형들도 제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봉사 동기는 연구에 대한 커다란 흐름은 특히 초기에 페리가 제안을 했던 공공봉사 동기 연구의 세 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져 왔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공공봉사 동기가 공공부문 직업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공공봉사 동기가 공공부문 종사자의 개인 성과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제였고,
세 번째는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공직자가 외재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외재적 보상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제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공공봉사 동기가 과연 개인의 특성인지 아니면 조직 사회화를 통해서 정부 조직에서 함양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 연구들도 있어서 이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리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공봉사 동기가 공공부문의 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국제 연구와 한국 연구가 약간 맥락적으로 차이가 있고 연구 결과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 연구들에서는 물론 연구나 발견점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공공봉사 동기가 공공부문 직업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었고요. 조금 더 복잡해진 연구들에서는 이제 라이트나 아니면 브라이트 같은 연구에서 개인과 조직의 적합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의 역할들을 강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봉사 동기가 공공부문 직업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한국 연구들에서는 공공봉사 동기의 영향을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외에도 공직 입직자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외재적 동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직업 안정성이라든가 사회적 명성과 같은 것들이 공공봉사 동기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함께 보고가 되어져 왔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한국에서의 입직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해외 현상들하고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공봉사 동기와 직업 선택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결과들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봉사 동기와 개인 성과 및 조직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한국 연구에서나 아니면은 해외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졌었던 분야들이었고 한국 연구나 국제 연구가 연구 결과에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의 초점은 공공봉사 동기의 효과성이 조직 내에서 어디까지 미칠 수가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었고 개인 성과 및 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에 관한 연구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공공봉사 동기도 개인 수준의 연구가 아니라 그룹이나 조직 수준에서의 연구가 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공봉사 동기가 조직의 효과성이나 아니면 인지적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공공봉사 동기가 팀 수준에서도 팀 수준의 여러 가지 효과성에도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일관된 보고들을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었습니다. 연구 결과 세 가지 명제 중에서 가장 엠피리컬리 서포트가 되어지지 않은 것은 공공봉사 동기와 외재적 보상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연구의 초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공직자는 외재적 보상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명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관계를 엠피리컬리 서포트를 한 연구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보다는 긍정적 관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존재를 했었고 아니면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은 조금 해석적인 차원에서 부정적 관계 원래 명제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긍정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되어졌지만 엄밀히 말해서 외재적 보상과 공공봉사 동기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크게 서포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결정 이론을 사용해서 이러한 세 번째 명제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려는 노력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외재적 보상이 공공봉사 동기와 부정적인 관계가 된다라기보다는 이 외재적 보상들이 자기결정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 즉 자율성이나 유능감,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외재적 보상이 공공봉사 동기를 내재화하는데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공공봉사 동기 관련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공공봉사 동기가 과연 개인이 가지는 개인적 특질이냐, 아니면은 조직 안에서 함양될 수 있을 것이냐, 사회화를 통해서 함양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연구를 페리가 2000년에 제의를 한 이후로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직 사회화를 통해서 함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나타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결정 이론을 통해서 조직 사회화의 관점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반면에 조직 좀 더 패널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과연 공공봉사 동기가 조직 사회화를 통해서 조직 안에서 함양이 되어져 왔느냐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것들 중에서 오히려 공공봉사 동기가 높았던 경우에 조직 안에 들어오면서 현실 타격 현상을 겪으면서 공공봉사 동기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고, 한국 연구에서도 최유진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취업 이후에 공공봉사 동기가 유의하게 변화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들도 보고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에는 공공봉사 동기가 조직 사회화를 거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공공 부분 동기 관련 접근 방법은 기존의 조직 행태에서 연구되어졌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공공 조직의 맥락에서 연구를 재탐구한 연구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동기부여에 대한 조금 협소한 정의보다는 조직 행태를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로 라이트서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직무 만족이나 직무 특성, 그리고 조직의 행태들이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조직원들의 행동들이 어떠한 공공 조직에서 어떠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연구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공공조직의 목표가 과연 조직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져 왔고요. 기존의 조직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조직원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기본적인 그 이론이 있었는데, 공공 조직에서는 조직의 목표의 명확성보다는 모호성이 커다란 특징인 관계로 이러한 모호성이 조직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공공 조직의 목표의 모호성, 그리고 정치적 지원 부족과 같은 공공 조직에서의 맥락이 조직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어져 왔고,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드백이라던가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이 이러한 공공 조직의 목표 모호성과 조직 행태의 부정적인 관계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한국 연구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전 해외 연구와 같은 맥락의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태도 변수들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저희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 업무 열의, 그리고 직무 소진, 조직 몰입의 변수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져왔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직무 만족과 조직 성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져 왔지만, 국제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에서 직무 만족과 업무 성과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메타 어널리시스에서도 많이 보고가 이미 되어져 왔었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직무 만족은 여전히 가장 코어 변수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우선 직무 성과에는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의직 의도와 여전히 커다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직무 만족이 다른 태도 변수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확인이 되어져 왔습니다.
다만 민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 특성이나 직무 특성의 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에 공공 부분 연구에서는 공공봉사 동기와 직무 만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었고요. 또 해외 연구에서와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외 연구에서는 최근에 관계형 직무 설계가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난 반면 한국 연구에서는 이런 잦은 관계형 직무 설계나 접점이 오히려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소진과 직무 열의는 두 개를 같이 저희들이 리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직무 열의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연구이긴 하지만 그 원천이 직무 소진에서 많이 비롯이 되어졌었고요. 두 연구가 다 직무 JDR 모델, 직무 자원 요구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국내 연구나 국제 연구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JDR 모델을 바탕으로 되어져 왔던 전통적인 조직 행태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른 형태의 연구들의 연구 결과들이 저희 공공 조직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 베커 같은 경우에는 JDR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걸 공공 조직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리뷰 페이퍼를 파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모델에서 제공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직무 요구로 판단을 하고 아니면은 직무 리소스로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직 몰입도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져 왔었던 부분들이고 국제 연구나 한국 연구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공공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조직 몰입에서 했던 세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특히 어펙티브 커미트먼트에 대한 연구들이 훨씬 더 많이 되어져 왔었고 특히 조직적인 맥락들, 특히 역할 모호성이나 조직 공정성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 몰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 몰입에 대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역할들에 대한 연구들에도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과도한 조직 몰입이 일가정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과도한 조직 몰입이 여러 가지 개인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조직 몰입의 다크 사이드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과에 대한 변수는 이직 의도와 조직 시민 행동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었고요. 이직 의도는 여태 많은 전통적인 공공 행태 연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직 의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실질적인 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 섹터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과연 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조직 행태 연구에서는 이직 의도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낮아지는 부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정책이나 세대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제 연구나 한국 연구에서 커다란 차이 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제 연구에서는 이직 의도에 대한 연구나 이직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들이 많이 되어져 왔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되어지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데이터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조직 시민에 대한 행동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저희 연구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져 왔지만 그런 연구들이 어떤 모든 연구에서 합일점이 되어지기보다는 국내 연구나 국제 연구 아니면은 기존의 조직 행태 연구와 공공 부분 조직 행태 연구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왔는데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조직 연구들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 방법론의 확장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 행태 연구의 많은 연구들은 설문지를 저를 포함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종단적인 연구들 그리고 다층적인 연구들 그리고 실험 설계를 통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저희들이 찾아왔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의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인사 정책과 조직 행태 연구들이 서로 합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면밀한 연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은 저희가 또 토론을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한글 파일이 예, 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정희 교수라고 합니다. 한글 파일이 좀 올라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예, 예. 예, 두 번째 발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재무행정 분야 연구 경향과 추세, 영미권 주요 학술지 내용 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한글 파일이 조금 늦어서 발표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테이블 같은 게 좀 필요할 때 이제 화면을 다시 준비되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학이 이제 행정학의 주요 분과 학문으로서 이제 꾸준히 양적으로 질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접근하는 재정학과 또 경영학에서 이제 접근하는 재무 관리라는 그런 공공 재무 관리 그리고 이제 뭐 심리학이나 재무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접근 방식 또는 사회학에서의 제도주의적 접근 방식 등등 다양한 어떤 형태의 유사 학문과 어떤 관계를 갖고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또 행정의 어떤 행정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이제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하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식 체계가 쌓여 왔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재무행정학의 발전 경향과 이제 미래 의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기존의 이런 노력을 기울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어떻게 이동하죠? 여기서 내리거나 예, 네, 네, 네. 예, 그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행정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리뷰 논문을 일정한 시기에 또 이제 발표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을 통해서는 그런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서 세 가지 정도 좀 다른 접근을 취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 시기를 2020년대까지 확대를 하여서 약 70년간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패턴 뭐 이걸 이제 시기를 확대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소 이제 그 연구자의 주관적인 평가, 질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어떤 학문 세계에 대한 평가에서 좀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량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를 하여서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양적인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편집위원장님께서 또 당부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을 이제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국가 특히 이제 영미권의 어떤 그 변화 양상하고 비교를 통해서 이제 가능할 것이다. 국제적인 어떤 변화와 또 우리나라의 그 맥락과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교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처음에 제안을 해주셔서 이 연구 자체를 내용 분석의 범위를 이제 영미권 주요 학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학의 주요 학술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가급적 좀 타당하고 객관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미래 연구의 의제를 제시하고자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간략하게 이제 선행 연구들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과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지적 체계, 재무행정학의 지적 체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 논문을 이제 발표한 그런 논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이제 연구 논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구조적 토픽 모델링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퍼블릭 버제팅 앤 파이낸스 학술지 전체 그 아티클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토픽 모델링 뭐 이런 그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작업도 굉장히 유의한 어떤 그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논문은 이제 핵심이 이제 그 연구 주제, 그 키워드 뭐 이런 쪽에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작업에 비해서는 이제 제가 한 작업은 좀 더 넓은 기준이 이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자라든지 뭐 주제 포함해서 저자 또 접근 방법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된 어떤 다양한 기준에 따른 내용 분석이 가능한 거고 이제 그 토픽 모델링은 이제 어떤 그 연구 토픽에 한정하여서 좀 접근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머신 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활용을 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고 차후에 이 방법론도 다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최대한 이제 관련된 논문들 이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소식지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짧게 사실 이렇게 쓰여진 그런 글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그 논리들은 뭐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주제가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형태의
대강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상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반복하고 계신 것으로 예상이 뭐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선행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 측면, 즉 좀 더 신뢰성 있고 타당한 어떤 그 이제 판단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한민국의 특성을 이제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차별적인 어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적인 보편어로 쓰여진 어떤 그 학술지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그 차이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시계를 최대한 이제 현재 시점까지 확대하여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과 절차는 내용 분석의 전형적인 방식을 채택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를 선정을 한다든지 또 이제 범주화를 이제 할 때 가급적 모든 그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그 범주가 서로 구별이 분명히 되고 또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이 개별 이제 학술 논문이 어떤 범죄에 속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필요한데 그 판단을 위해서 가급적 최대한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이 논문을 이제 수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그 리뷰어께서 결국은 이제 그 판단 과정에서 이제 주관적인 그 연구자의 제가 이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작업에 있어서 주관성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복수의 이제 그 연구자가 이제 분류 작업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중복적으로 공통된 어떤 그 판단은 이제 제외하고 좀 차별점이 있는 그런 판단의 경우에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거나 또는 그 이제 분류 작업의 결과물을 신뢰도 검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작업을 이제 저 스스로 이제 혼자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뢰도를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최대한 자세히 특정을 하고 사전에 이제 특정을 하고 구체화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내용을 이제 이 논문에 이제 수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주를 사전에 설정을 하고 근데 이제 이 범주 자체가 재무행정의 이제 연구의 어떤 그 적절한 형태의 범주이냐 분류 체계로서 이제 뭐 건전한 어떤 그 분류 체계로 이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점이 이 내용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전 작업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선행 연구들 다 검토를 하고요. 뭐 핸드북 오브 퍼블릭 버제팅 앤 파이낸스 뭐 이런 형태의 개론서 같은 것들도 참고를 하여서 그 분류 체계를 이제 확보를 하여서 그것을 반영을 하여서 이렇게 시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학술지 이제 10개의 학술지 중에 이제 7개의 학술지를 선정을 하여서 이제 그 학술지에 수록된 재무행정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이제 90년대 이후로 하였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시기에 대한민국의 이제 주요 이제 행정학 그 학술지들이 다 이제 그 새롭게 창간이 돼 가지고 현재의 그 이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한두 개 이제 행정논총과 이제 뭐 행정학부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이제 없었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양상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고 또 이제 저 포커스를 좀 맞추고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이제 연구들이 그 전 시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제 본 논문에서는 한 요 정도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여서 뭐 2024년까지 이렇게 잡는 것이 좀 의미 있는 어떤 그것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였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이제 크게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요 재무행정 관련된 이제 그 학술지가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 중에 이제 퍼블릭 버제팅 앤 파이낸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수록된 모든 논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글하고 저 이제
각 주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논문 수는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PBF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양태는 뭐 이렇게 최근에 뭐 어떻게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 논문의 이제 그 페이지 수는 오히려 확대되면서 이제 좀 전문화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이제 최근까지 굉장히 확대되고 이제 늘어나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 이것도 좀 따지고 보면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이제 국가재정법이 2007년 경에 이제 제정이 되는데 그 와중에 다양한 어떤 그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제 비슷한 어떤 정도의 어떤 그 이제 학술 논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재무행정 분야별 이제 이 분야 시스템 분야를 이제 다루는 이제 전체 그 개념적 틀 범주 뭐 이런 거는 앞서 이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연구 논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총계와 이제 그 시기에 발표된 전체 논문에서 이제 개별 주제에 이제 속하는 어떤 그 논문의 숫자 그리고 그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패턴이 이제 어떤 특정 시기에 이제 그 급증하면서 그 다음 시기에 뭐 5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 시기에는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회계 같은 경우에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 발표 논문도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제 소강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래 예측, 포캐스트 뭐 이런 것도 세입 예측이나 뭐 이런 그런 형태의 어떤 재정 기능 뭐 이런 것도 이 비중이나 발표 숫자가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정 제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지고요. 특징적으로 예산에 관한 어떤 그 논문들 비중이 이제 사실 예산 정책과 예산 과정, 예산 활동의 두 가지를 총계낸 어떤 그 비율 이렇게 봤을 때 한 벌써 50%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이제 재무행정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정부의 활동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게 대비됐을 때 그 PBF의 어떤 그 논문의 어떤 그 비교를 해보면 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아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대표적인 어떤 재정 정책의 사회적 이슈는 국가 채무라든지 또 뭐 세입 추계가 이제 뭐 잘 맞지 않아서 뭐 그런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이런 재무 관리 또는 이제 국유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형태의 재무 관리 쪽이 훨씬 더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재무행정의 주제이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뭐 연금 제도 또는 뭐 물적 자산 관리, 채무 관리 또 더 나가서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금 관리. 그래서 뭐 한국은행으로부터 이제 뭐 단기 체납 단기 어떤 부채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재무행정의 어떤 실무라든지 또 이것이 여야 관계 속에서 사회적 이슈화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논의들은 아직 그 재무행정의 어떤 그 지식 체계에 충분히 포섭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미권의 이제 재무행정 연구 분석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경우 좀 특징적인 것이 그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 제도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서 집중적인 논문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관심들이 이제 좀 사라지는 이런 것을 좀 좋지 않게 말한다면 사실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탄다 이렇게 좀 그런 패턴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영미권의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30%뭐 이런 식으로 예산 연구 자체가 전체 재무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적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기술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패턴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재무 관리라든지 또 재정 준칙에 관련된 그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90년대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졌고, 또 뭐 10%뭐 이렇게 12개의 논문 10% 이상 뭐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채무 국가 채무가 이제 각국에서 그 뭐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되면서 채무 제한 제도라든지 또 지출 제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 관리에서 조세 정책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점도 사실 대한민국의 재정 수입과 지출이라고 하는 큰 동전의 양면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사회적 논의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실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조세 제도라든지 조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술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PBF와 비교했을 때도 이 비중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훨씬 적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접근 방식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 방식은 이제 이 연구의 어떤 방법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론적인 연구가 이제 집중적이냐 아니면 이제 탐색적인 그런 연구냐 뭐 이렇게 해서 이 지식 체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론 중심적인 어떤 그 지식 체계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그 패턴이 상당히 이제 초기에 탐색적인 연구에서 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설명적 연구로 확대되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바람직한 형태의 이론 중심적 연구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미권의 경우에는 이런 그 변화 양상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이 비중 자체의 어떤 그 변화 패턴은 비슷한데, 이런 그 설명적 연구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시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이제 앞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떤 그 이론이 이제 주로 활용되고 또 논의가 되는가? 이론적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결국 이제 지식 체계가 안정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다고 할 때 주로 어떤 이론들이 이제 활용되고 뭐 이제 이론 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예산 분야와 이제 재무 관리 이런 분야, 이렇게 이제 재무행정의 범위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산 이론들이 점증주의와 뭐 최근에 단절 균형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다른 형태의 주요 예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론들은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론들 간의 상호 비교를 한다든지 상호 이제 타당성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의 본격적인 이론 경쟁, 이론 확보, 이론 확인 뭐 이런 작업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 논문이 하나의 이론을 차용을 해가지고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이론이 그 대한민국의 예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다른 이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단지 이제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에까지만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영미권의 경우에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수의 이론들이 상호 이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같은 대상을 두 가지 정도의 다른 이론을 적용해서 어떤 이론이 더 우월한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론 중심성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제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무관리 분야의 이론 성장의 양상을 보면은 이제 다소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명 이것을 이제 기술적인 어떤 설명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어떤 예측 뭐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본격적인 그 재무관리 이론들이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영미권의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무관리 이론에 관한 어떤 그 주요 저서들이 있는데 그 저서들이 발표되었고 그 저서들에 이제 속해 있는 몇 가지 이론들이 구체적으로 그 재무관리 활동에 이제 적용되어서 그에 대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설명과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여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재무행정학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영미권에 비해서도 이제 비등한 정도까지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소 과거의 어떤 주요 연구 대상이 아직까지 이제 예산 활동에 이제 편중되어 있고 또 어떤 그 재정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재정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뭐 재정 개혁, 뭐 국가재정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집중적인 어떤 그 관심을 받다가 이제 이게 유행이 지나면 다시 이제 사라지는 이런 형태의 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외국의 이론을 어떤 차용하여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 이론을 경쟁시키는 이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성숙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연구 영역에 대한 어떤 확대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관심, 더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되. 이제 크게 봤을 때 아카데미아와 프랙티쿰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 중심적인 그 지식의 어떤 성장 뭐 이런 것을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어떤 그 실무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정말 중요한 재정 정책의 변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그래서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하는 크게 지식 공동체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재정학 경제학자들이 재정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논의들 그런 지식 체계 그 지식 공동체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테크닉을 중심으로 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공재무관리 이 세 그룹이 이렇게 사실은 존재하는데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타당하고 바람직한 어떤 그 재정 거버넌스라든지 재정 제도를 제한하는 그런 역할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위해서 재무행정학 지식 공동체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이론 성장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지금 요구되는 그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뭐 조세 정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뭐 감액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언론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감액 예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교수님 조금 시간이 너무 마지막 많으셔가지고. 마지막 맞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산 전쟁, 감액 예산 뭐 등등 다양한 그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학자들도 충분히 중요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정일환 교수님께서 유사한 맥락에서 지방재정 연구 동향과 과제, 국내의 비교를 통한 구조적 토픽 모양과 내용 분석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조금 엄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방재정 연구 동향과 관련 발제 맡은 성균관대 정일환입니다. 앞에 이제 박순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그 세션의 이제 마지막 발제자는 굉장히 항상 어려운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내 발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사실 저의 발제보다는 저 뒤에 계신 저희 토론자분들, 각 이 세 분야의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의 이야기보다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 페이퍼는 굉장히 이제 이미 배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제가 스킵을 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발제를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언제든지 사회자분께서 저를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연구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국내외 비교를 한다. 앞에 이제 연구 발제하신 분들 보면 알다시피. 두 번째는 구조적 토픽 모형하고 내용 분석을 한다. 그래서 구조적 토픽 모형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 지방재정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양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용 분석은 사실 양적인 내용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만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연구 질문에 따라서 이 국내 비교를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조금 바라봄으로써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방재정 연구의 어떤 현 주소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과제를 조금 진단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필요성 이제 보시면 뭐 지방 재정의 중요성, 뭐 1995년도에는 52조 원인데 22년 같은 경우는 351조 원, 그리고 이제 전체 공공조정의 이제 50.1%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한 분권형 국가를 이제 지향하는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방 재정 연구를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다학제적 특성을 갖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연구 경향 분석은 굉장히 일부 학술지 혹은 학문 분야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연구 경향의 양적인 분석과 좀 질적인 내용 분석을 함께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이제 연구의 시작이고요. 이론적인 토대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재정 연방주의의 이제 기본으로 해서 지방 정부의 어떤 지출과 세입의 이제 기능을 분담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1세대 이제 전통적 재정 연방주의는 굉장히 규범적인 논의를 했다면,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입장, 공공 선택론 입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좀 확장시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을 할 때 이런 재정 연방주의에 기반해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 질문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지난 이제 선행 연구를 보면은 지방 재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있거든요. 보시면 내용 분석을 한 연구도 있고, 최근에 이제 구조적 토픽 모형을 본 연구도 있는데, 발견한 파인딩으로는 이제 집권 성당이, 앞에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집권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제 특정 주제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정 학술지나 어떤 분야만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비교를 좀 함께 시도해 보고자 했다는 게 좀 차별성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 동향 연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구조적 토픽 모형을 이제 활용한 이제 최근 연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국내외 비교를 이제 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지방재정 연구가의 이제 현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진단하는 연구가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그 중심으로 이제 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구조적 토픽 모형 분석이고요. 사실 이제 토픽 모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토픽 자체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류된 토픽이 과연 메타데이터, 다른 변수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연구에서 리터처 리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차용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조적 토픽 모형 분석에서는 제가 국내 연구, 국외 연구를 다 조사를 해서 토픽을 분류를 하고, 그 토픽 분류에 나타나는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로지스틱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다시 추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 분석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 연방주의에 기반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연구 질문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토픽 모형의 분석 대상은 이제 국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SCI 스코프스를 이제 대상으로 했고요. 로컬 퍼블릭 파이낸스라는 이제 제목 혹은 키워드를 갖고 있는 논문이 이제 2,759편의 연구고요. 국내 논문 같은 경우는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 중에서 이제 지방과 재정을 조금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나 주제에 포함하고 있는 1,17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에 이제 영문 초록을 활용을 했습니다. 영문 초록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고요. 연구 주제별 내용 분석 범위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 정부에 이제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으면 그 세입과 세출을 구분을 하고 또한 이 세입과 세출의 이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정부 간의 이제 세원 배분 혹은 정부 간의 재정 기능 부담을 또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정부 간의 이제 재정과 세원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방 재정 조정 제도에 대한 이제 연구 질문들을 이제 뽑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 재정 관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적인 이제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 즉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에서 이제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뭐 조세 경쟁, 지출 경쟁이란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국외 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약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조적 토픽 모형 분석을 보시면 이제 토픽 수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반화 정도, 뭐 잔차 분석, 의미로적 유기성 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20개의 토픽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픽의 20개 토픽을 이제 타당화 과정을 걸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이제 토픽에 따라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확률 아니면 얼마큼 독보적인 그런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제 토픽명을 이제 설정하는 이제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토픽별로 어떤 토픽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이것을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높은 발현 확률의 토픽은 이제 사회복지, 토픽 2, 뭐 지방재정과 정치제도, 토픽 17, 뭐 자치와 지방분권들이 국내외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연구들이었고요. 가장 낮게 나타나는 연구들은 이제 기후 변화, 발생주의 회계 및 감사, 그리고 문화 관광 등의 이제 토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픽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즉 토픽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유사한 토픽끼리 서로 상관돼서 나타나는데요. 그 상관관계를 보면 정부 간 재원 이전과 조세 및 세입 권한에 관련된 토픽은 지방 분권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과 토픽과 거의 유사하게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고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특히 이제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 상황에서 나오는 맥락에서 나오는 토픽들이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분권 특히 이제 7대3, 8대2에 관련돼서 지방세 이제 분담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결국은 세입 권한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나오는 배경이 결국엔 이제 경직적인 사회복지 지출됨에서 나오는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세입 권한을 확장시키는 연구들이 굉장히 함께 나오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발생되는 연관성이 있는 연구들은 이제 성과 관리, 평가 효율성,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 감사, 시민 참여, 투명성이 이제 함께 나오는 그런 경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연구들은 사실 국내외 연구들 함께 통합적으로 본 연구들이고요. 사실 이제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럼 국내 연구들에 나온 토픽이랑 국외 연구에서 나온 토픽들이랑 뭐가 다를까? 그래서 이제 각 토픽별로 나오는 이제 확률을 종속 변수로 하고요. 그리고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연도 변수 그리고 그 연도 변수 그리고 이제 국내외 변수에 대한 그 더미 변수를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회귀 분석을 하면 맨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인데요. 오른쪽 그림 보면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나온 토픽들은 국내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토픽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연구들은 국외 연구들에서 많이 나온 토픽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국내 연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지출, 지방분권, 정부 간 재원 이전 세입 분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 개의 이제 연구들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엔 우리나라 이제 앞에 교수님들이 말씀 주셨던 어떤 정권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경향성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연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국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협력, 파트너십, 뭐 지방 재정과 정치 제도의 이제 주제 발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영을 기준으로서 이제 영과 이제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이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의 차이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유의미성이 굉장히 크다. 그 코에피션트 개수가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국내 연구에서는 조금 국외 연구에서 많이 물론 이제 제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외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된 그런 연구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연구의 이제 그림이 이제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교호 작용을 봤습니다. 즉 어떤 토픽이 발현되는 게 그 연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국내 국외 연구가 이제 교호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국외 연구가 점점 증가하든지 시기에 따라서 국내 연구가 점점 감소한다든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 토픽별로 제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교호 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지방 분권 토픽입니다. 지방 분권 토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KCI고요, 빨간색이 이제 SSCI인데. SCI 연구는 굉장히 이제 오히려 이제 발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제 KCI 연구는 점점 이제 증가합니다. 물론 이 우리나라 이제 KCI 연구가 90년대부터 좀 더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국내 이제 어떤 지방 분권에 대한 어떤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지방 재정 관점에서 이제 분권 얘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토픽이 발현되는 그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내용 분석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분석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빠르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기능과 세입 권한 배분을 이제 재정 수직적인 재정 관계, 즉 재정 분권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평적인 정부 간 재정 관계, 즉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이제 관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분권이 기본적으로 분야별 분석이 또 이루어지고요. 이제 전통적인 주제로는 이제 효율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지출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정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가들이 나왔고요. 이제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제 제2 재정 연방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청렴도 부패, 뭐 지방채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종합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교육과 보건 분야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노동 생산성, 경제 성장 이런 분야는 굉장히 믹스된 파인딩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관점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분권의 어떤 다면적 속성입니다. 그걸 조작적 정의를 할 때 굉장히 재정 자주도, 재정 자립도만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다면적 속성을 조금 포함하는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방 재정 연구가 굉장히 이제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이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 모형의 어떤 내성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평적 재정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엔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얘기인데요. 뭐 재정 경쟁, 비교 경쟁, 지출 파급 효과 이렇게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결국에 나타나는 이제 관계성은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의존성의 작동 기제와 효과들은 국외 연구에서 많이 나오지만 국내 연구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형평화 관련 연구는 사실 굉장히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 연구적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서 어떤 주 헌법에 의거해서 교육재정 교부금이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고 이번 판결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교육재정 개혁이 나타나고 그 개혁이 나타나면 과연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연구는 사실 이제 지방재정 조정 제도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형평성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형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연구들도 굉장히 어떤 엄밀한 의미의 어떤 준실험적인 연구보다는 어떤 상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형평화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연구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출의 예산 형태 뭐 이런 부분 발제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재정 관리에 대한 연구
뭐 앞에 이제 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제도에 대한 굉장히 연구가 제도가 많은데 사실 그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제도는 논의가 많은데 지방 정부에 대한 그 재정 관리에 대한 논문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이제 국외 연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앙과 지방과 혹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규범적인 재원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그냥 4가지 후속 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이제 지적 사항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지방 재정 연구가 결국에는 경제학의 한 분파로서 티브, 무스그레이브, 오츠 같이 굉장히 북미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 그런 환경 속에서 도출된 연구들이 많은데 이 연구의 어떤 여러 가지 가정들이 우리나라 맥락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텍스 프라이스입니다. 지방재정 연구에서 많은 그 미디엄부터 티어렘에서 나오는 텍스 프라이스가 이제 하나의 요건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세수 공유제도와 같은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과 지방 관계의 어떤 갈등 관계를 조금 강조해서 하는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동 기제에 대한 연구라는 게 사실 앞에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면 지방정 분권의 효과라는 결국에는 편익과 외부 효과의 어떤 비용이 서로 비교를 할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효과가 바람직한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국외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구조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재정 가치와 가치 목표 설정과 균형 갈등 연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행정학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시피 지방재정에도 여러 가지 가치가 존재합니다. 효율성, 형평성, 재정 건전성. 하지만 이 제도들이 서로 갈등을 이루기도 하고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그럼 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조건들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조금 좀 광범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준실험 접근 조금 이제 내생성에 대한 좀 연구가 특히 이제 경제학 분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끈끈이 효과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들이 이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상호작용 연구, 특히 이제 스페셜 렉 모델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결국엔 이것은 상관관계에 기반한 모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조금 기반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발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시간을 조금 길게 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시면서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의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좀 넉넉하게 시간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셔도 점심 못 드십니다. 어차피 못 드시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조금 활용하겠다. 전부 앞으로 나오세요.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1부 점심 못 드시니까 2부 점심 드시러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토론자분들께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플로어 질문 받는데요. 그 전에 우리 사실은 편집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세션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토론 전에 그 의의를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각 토론자께서 한 5분, 5, 6분 정도 해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주제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심동철 교수님 발표해 주셨던 조직 행태 분야고 나머지는 재무행정, 지방 분권 이렇게 재정 분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수용 교수님부터 먼저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저는 심동철 교수님, 박현희 교수님 공저하신 조직 행태에 대한 연구를 읽었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리터러처들을 이제 리뷰하시고 분석하시고 정리하셔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할 레이니 교수님이 쓴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그 책에 나오는 그 책과 유사한 그런 이제 대학원생들을 위한 입문 논문으로 잘 작성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전영환 교수가 이제 2016년에 했던 행정학부에 했던 2000년 이후 행정조직 연구에서 조직 행태 연구가 36%에 이제 이른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조직 행태와 관련된 연구가 조직뿐만 아니라 인사행정 쪽에서 많은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직 행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혀 이의는 없습니다만 조직 행태에 대한 연구들이 조직이나 인사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뭐 저를 포함한 학생분들이 연구하는 방향성이 퀘스천 드리븐된 연구보다는 데이터 드리븐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언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 2011년부터 행정연구원에서 공직생활 실태조사 이제 서베이 데이터를 조사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활용되면서 조직 행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듭니다. 그건 뭐 우리만 이제 해당되는 현상은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옛날에 이제 그 휴먼 캐피털, 그다음 지금은 이제 FEVS라고 하는 서베이, 또 이제 MPS 서베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조사해서 이제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연구자가 그 데이터로 이제 많은 연구들을 이제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이제 조직 행태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 중심의 교과서적인 그런 이제 연구에 대한 접근을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을 같이 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베이 중심의 이제 행태적인 미시 연구가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이제 조직이나 인사에 대한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질적 연구, 그리고 이제 트래킹 연구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 중에 이제 리츠 포함해서 3명의 연구자가 이제 작성한 PSM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동기와 관련되는 이제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둘 사이에도 차이점 뭐 당연히 그렇게 많은 이제 차이점들이 존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다 레셔널 모티브를 이제 기초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PSM도 페리 교수가 와이즈하고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이론적인 기반이 레셔널 모티브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공적인 일들을 함으로써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기반이 깔려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 둘 사이에도 공통점 같은 것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몰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을 정리해서 제안해 주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직 몰입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심 교수님 발표처럼 이제 시대적인 추세하고는 조금 맞지 않고 또 조직 몰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특히나 이 조직 몰입이라는 개념은 민간 회사에 더 유용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특히 공무원분들에게 조직 몰입을 이제 자꾸 강조하고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제일 걱정하는 현상인 부처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직 몰입 대신에 공직 몰입 같은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 몰입이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저도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중립적인 판단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몰입, 공직에 대한 몰입을 이제 뭐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뭐 러프한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직 몰입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은 공직의 특수성을 좀 반영한 그런 몰입에 대한 연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직 행태 부분에서 리더십과 창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AI 시대에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논문을 한 편 쓰셔야 됐는데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장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합리주의적이지 못하고 이타주의적으로 행동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단국대학교의 임동환 교수님께서 두 번째 이정희 교수님 논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임동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정희 교수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아마 10여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재무행정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들은요 매우 중요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또 하기가 좀 힘든 연구이죠. 이게 손이 많이 가고 품이 많이 가고 남이 해주면 참 좋지만 제가 하고 싶진 않은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연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10여 년 전에도 또 재밌게 봤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연구가 지금 이제 한국과 영미계 국가의 연구인데 분석을 한국에서는 이제 6개 또는 7개의 학술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무행정 분야를 추출했고 그다음에 영미권에서는 이제 PBF 재무행정학회의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한국에서의 경우는 이제 기왕 하셨던 김에 한국에서 전체 논문에서 재무행정 분야의 논문이 몇 % 정도 되는지 트렌드나 추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미권의 논문은 이게 이제 일반 학술지는 아니고 전문 학술지여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1페이지에 이제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제 영미계 국가의 재무행정 분야 연구 논문 이제 시기별 분표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요. 요 분류를 이제 하신 것도 많은 논문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이제 분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류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독자가 읽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분류에서 첫 번째가 이제 공공재무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요게 아마 재무 관련 시스템 디브레인이나 이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이제 논문이 조금 나왔지만 해외에는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이 해외에 대한 분석들이 왜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는지 그 얘기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흥미있게 봤던 게 12페이지에 있는 재무 관리와 재정 준칙에 대한 건데요. 이 재무 관리와 재정 준칙은 우리나라와 영미계 국가를 비교해 보면 영미계 국가들의 분석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재정법에 그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최근에만 논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저자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표의 밑에 보면 이제 중앙 지방 관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미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 영미계 여기 국가의 논문에서는 거의 없는데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재정 분권에 대한 논의들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쪽에 있는 이제 그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영미계 국가와 우리나라 국가의 차이가 뭐 잘 보이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갔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탐색적 연구가 1990년대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미계 국가도 상당히 비율이 높았다가 많이 떨어졌고 설명적 연구는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미계 국가도 그렇고 90년대에는 상당히 적었다가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수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질적 연구보다는 이제 양적 연구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의 연구 방향이나 이 영미계 국가 연구 방향을 조금 더 저자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재정관리 이론의 성장 패턴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와 영미계 국가를 좀 비교를 하셔서 그 이론의 시기별 차이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정희 교수님과 임동환 교수님의 공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김윤지 교수님께서 정일환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대 김윤지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쳐다보면서 심장 박동수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과 그 점심 사이에 제가 서 있네요. 그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동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연구는 누군가가 해주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토론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책임감은 그 저자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얻고 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일환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그저께 받고 읽자마자 그 지방재정 연구하는 제 박사 학생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바로 이거는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이거를 읽으면 지금 학위 논문 준비를 하는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런 그 트렌드 분석을 하는 연구들에서 보면 양적인 분석만 하거나 질적인 분석만 하거나 해서 항상 이렇게 좀 아쉬웠던 점을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셔서 너무나 그 속 시원하게 그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수님께서 또 제안해주신 그 미래 방향 이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한국적 맥락에 대한 그 얘기였는데 제가 미국의 지방 재정,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참 답답했던 게 미국은 지방 재정 데이터가 굉장히 느리게 나와요. 늦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퀄리티가 이거를 예를 들면 주별로 이 지방 정부들을 비교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그 데이터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는 한국의 지방 재정 데이터는 너무나 빨리 그리고 다들 정확하게 나와서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또 하나 한국에 왔더니 늘 하는 얘기가 여기는 훨씬 중앙 집권적인 컨텍스트이고 그래서 분권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재정에서 그 베리에이션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한국에서도 지방 정부들, 지자체들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다들 지금 서울, 인천에서 살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지방 재정의 프랙티스를 미국에서는 좀 더 투박하게 한다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더 세련되게.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방법도 교수님께서 아마 시간적 제한 때문에 말씀은 못 하셨지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
을 살펴보는,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에서의 지방 재정의 프랙티스는 세련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이 지방 재정에서의 가치의 목표 설정 그리고 균형 갈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그 예시도 제가 하나 더 이제 좀 숟가락만 얹자면,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연구도 요 콘텍스트에서 이 렌즈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뭐 늘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크냐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순세계 잉여금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 순세계 잉여금이 생겼을 때 이것의 기회 비용이 무엇인지, 내지는 순세계 잉여금이 결국에는 그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큰 타격이 왔을 때 안전망의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순세계 잉여금은 미국에서의 레이니 데이 펀드처럼 어떤 쿠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세계 잉여금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사회가 다 같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얼마만큼 균형을 주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앞에 정리해 주셨듯이 미국에서 이제 피스컬 페더럴리즘의 이제 1세대, 2세대 이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3세대, 4세대의 이론들, 특히 한국에서의 3세대, 4세대 이론들은 그러면 어떤 모양을 띠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런 그 앞으로의 3세대, 4세대 이론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걸 빌드해 가기 위한 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세련된 토론 감사합니다. 저희 그 마지막으로 플로 질문은 받기 전에 편집위원장님 말씀 잠깐 들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플로 질문까지 끝내요? 예. 네, 먼저 오늘 이렇게 발표 또 사회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저희 오전에 이렇게 한 세션, 그 다음에 오후에 연달아서 두 세션 해서 행정학 이론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총 8개의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1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고, 행정학 분야 17개 분야, 이제 뭐 조직인사 재무부터 행정철학, 뭐 리더십부터 해서 정책 분석 평가 뭐 이런 집행까지 17분야의 그 비평 논문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12월에 5호 특집호로 이제 출간을 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8개 논문이 이제 나오는 거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세 분야에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행정학이 이제 70년이 한국 행정학이 70년이 됐고요. 이제 한번 중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이론적인 성과를 한번 평가하고 앞으로의 이제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과제를 제시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 오늘 세 분 선생님께서 이제 재무, 지방재정, 그다음에 조직행태 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동료 학자들 또 후학들에게 어떤 좀 첫 연구에 좀 초석이 되는, 길잡이가 되는 그런 문헌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느 정도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는 달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어쨌든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후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혹시나 플로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가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혹시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30초씩이라도 말씀을 주실까요? 우선 그 토론
간단하시지만 촌촌살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표에서 그 차이점이 나와 있지만 공통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리더십 조직 행태 연구들이 마이크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조직 행태가 언제부터 연구에서 초점을 받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영학 연구에서도 결국 매크로 레벨의 연구들이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초점을 받기 시작을 했듯이 저희들도 이제 마이크로 연구를 하지만 매크로 연구들이 조금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좀 더 저희들 정부 조직에서의 조직 행태를 연구하는데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유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연구원에서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조직과의 매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방법론의 다양성이 이러한 부분들을 메꿔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재진 교수님께서 편집위원장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신 데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다음번에는 저도 아까 이제 김윤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이 써주면 좋은 거니까 저도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께 좀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편집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박순혜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비평 논문에 걸맞는 어떤 그 비평 그리고 이제 제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이 그 한국 재정 정책을 선도하는 따라가지 않고 선도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그런 지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 포함해서 우리 재무행정 연구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회자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편집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졸업한 지 꽤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정말 지방재정 연구를 앉아서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윤지 교수님께 굉장히 세심하게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순세계 이용금에 대한 연구가 국외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레이니 데이 펀드 말씀했다시피 이제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피스컬 슬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재정 효율성 관점에서 피스컬 슬랙이 조금 필요 없다라는 어떤 이제 반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퍼블릭 초이스 관점, 아니면 정치 경제학적 관점, 경영학적 관점.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는 이 결국에는 미국의 지방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의 이제 제도적인 맥락성이 달라서 연구가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나온 연구 중에 하나가 revenue volatility 개념입니다. 즉 세입 안정성이 얼마큼 변화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의존 자원의 그 비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자체가 스스로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매 년마다 그 조세 수입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충격에 대응해 가지고 적절한 어떤 수준의 그 기본적인 어떤 재정 잉여 자금을 이제 비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 정부 관계 때문에 조세 수입이나 어떤 세입 안정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펀드 밸런스, 즉 재무제표에서 어떤 그 순자산을 지방 정부별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내용 또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좀 풍부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논문을 이제 제가 한번 써보겠다고 했고 지방 분권 쪽으로 썼는데 오늘 발표하는 게 조금 양식이 달라서 제가 발표를 조금 미뤄달라고 했고 아마 그냥 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리뷰 논문을 1998년에 들어와서 목준희 교수님하고 정책학회보를 한번 다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학회 한 60주년?
60주년, 50주년, 60주년 사이에 전체 행정학 계보를 다 리뷰를 해서 행정학 논문들이 어떤 경향으로 갔는지 했고, 이번에 이제 우리 편집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방 행정 파트를 훑었는데요. 이 이론을 쫓다가 보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셨던 세 분들, 토론해 주셨던 세 분들 말 속에서, 이제 언어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6개월 정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행정학을 늘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행정의 시작이 지방행정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시대에 봤던 지방행정, 행정학이 시작할 때 지방행정은 통치의 관점에서 봤다라면, 현재의 지방행정은 주민 참여와 바텀업의 가버넌스에서 본다는 게 달라졌지만, 행정학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는 파도처럼 굉장히 큰 나비 효과가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 이번 편집위원장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굉장히 큰 학습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다음 편집위원장님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라면 저희 행정학이 학문적, 이론적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모든 분들께 박수 치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